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산간에는 0.3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라산 1100도로와 516도로에서는 현재 소형 차량의 경우 체인을 감아야 하고 대형 차량은 제설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공항에 급변풍과 강풍경보가 발효되면서 항공기 4편이 결항됐고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일부 여객선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새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학사 일정이 파행을 빚었습니다. 올해는 입학식과 함께 60%가 넘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의 등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해 학교 입학식은 취소되고 4월에야 온라인 수업이, 5월에 고3 학생부터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등교 수업 비중은 60%대에 그쳤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가고 방역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진 올해는 입학식이 열리고 신입생이 50명 미만이면 학부모 참석도 허용됩니다. 새학기부터 600명 미만의 초등학교와 500명 미만의 중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이 등교하게 됩니다. 전체 188개 일반 학교 가운데 56%인 105개 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나머지 학교는 3분의 2 등교 수업을 하거나 학부모 협의를 거쳐 전체 등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고3 학생은 2.5단계까지 매일 등교 수업을 받습니다. 초등 1, 2학년에 대한 돌봄 교실은 정상 운영되고 원격 수업일 경우 3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교외 체험학습을 제외하고 코로나19를 우려한 가정학습인 경우 결석 처리됩니다. 기저질환이라든지 특별한 질환이 없이 단순한 우려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에서 29명 이하로 줄이고 보건교사 137명과 방역인력 848명을 일선 학교에 배치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1000여 명에 대해서는 개학 전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교직원들의 다른 지역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집단 면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학교와 아이들의 안전을 엄정하게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2주를 가장 안전하게 보내야 합니다. 또한 원격 수업에 대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학교는 물론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방역 소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네, 제주 지역 코로나19 발생 1년을 되돌아보는 기획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주가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어에 그나마 선전할 수 있었던 건 방역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벌써 1년째 소리 없는 사투를 벌이는 숨은 영웅들을 박주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공항 주차장 한편에 마련된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 제주 지역 최대 관문에서 코로나19 방어를 위해 설치된 곳입니다. 경사진 주차장 바닥에서 찬바람을 막는 것은 간이 천막뿐. 1년 가까이 하루 16시간씩 간호사 9명이 이 교대로 추위 더위와 싸워가며 하루 50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잠시 숨 돌릴 새도 없을 때가 많지만 검사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까지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듣기 힘든 욕을 하길래 혹시 녹음하는 걸 허락을 하겠냐고.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할 욕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코로나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거 힘든 거를 잘 새기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도 방역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에게 제공할 음식물을 배달하는 것도, 증상 유무나 격리지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모두 담당 공무원의 일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해 12월에는 자가격리 인원만도 3,000명이나 돼 공무원 한 명이 서너 명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자가격리자들 때문에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담배나 술을 사다 주지 않으면 이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분들에게 담배나 이런 거 다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급증하면서 검사 인력의 피로도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보건소 등 7곳에서 채취한 검체를 13명의 연구사가 3교대로 많게는 하루 2,000건이나 검사해야 하다 보니 주말 휴일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 밤샘 근무도 부지기수. 감염이 돼버리면 실험실 전체가 이제 오염이 돼버리는 거니까 저희 연구원 자체가 셧다운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서 그걸 좀 조심하려고 안 만나고 있습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묵묵히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방역 최전선의 숨은 영웅들. 코로나19로 제주가 선전할 수 있었던 데는 이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아름다운 해안 경관으로 이름난 서귀포 바닷가에는 소천지라는 숨은 명소가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닮았다고 해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인데요. 그런데 누군가 시멘트를 여기저기 발라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귀포의 한적한 바닷가에 솟아있는 기암 괴석들. 뾰족한 현무암들이 바닷물을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백두산 천지와 비슷하다는 소천지입니다. 근처에 올레길이 지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가까이 가보니 검은색 현무암에 하얗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 마치 징검다리를 놓듯 여기저기 바위 위에 발라놓았습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 보니 바위 틈에 시멘트를 발라서 널찍하게 건물 현관과 계단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소천지 일대를 둘러봤는데요. 누군가 이처럼 시멘트를 발라서 평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대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제주도를 너무 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해야 될 좀 의무가 있는데 그 경관을 훼손시키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 해양 레저 관광객이 부쩍 늘었던 3, 4년 전쯤 누군가 시멘트를 몰래 발라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낚싯배 영업을 하다 보면 이쪽에서가 프리다이빙들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서귀포시는 이곳이 국가의 재산인 공유수면인 만큼 허가 없이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해양 레저객들이 입수하기 좋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로 해놓은 것 같은데 해양 경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인자를 찾아내서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서귀포시는 소천지에 시멘트를 바른 범인을 찾기 위해 해양 레저업체 등을 조사하는 한편 범인을 찾기 어려울 경우 직접 원상복구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난달에 문을 연 제주의 한 특급 호텔의 여성 사우나에서 바깥에서 유리창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숙객이 여러 차례 항의를 했는데도 호텔 측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투숙객이 소란을 피운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서귀포시의 한 특급 호텔입니다. 제주로 신혼여행을 와 지난 11일부터 2박 3일 동안 이 호텔에 투숙했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호텔 바깥을 산책하다 여성 사우나 내부가 유리창 안으로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A씨의 아내가 이미 여성 사우나를 2차례 이용한 뒤였습니다. 누군가 저희 알몸을 찍었을까 이런 행위도 너무 걱정이 되고요. 뻥 뚫린 유리 앞에서 유리 박스 안에서 저희는 샤워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A씨가 처음 항의하자 호텔 측은 유리창에 미러 코팅이 돼 있어 낮에는 보일 리가 없고 밤에는 블라인드를 내려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증거로 사진을 찍어 두 번째로 항의하자 호텔 측은 실수로 밤에 블라인드를 내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가 낮에도 분명히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세 번째로 항의하자 호텔 측은 이들이 소란을 피운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호텔 측이 뒤늦게 확인한 결과 여성 사우나의 유리창에 미러 코팅을 하면서 샤워장 부분을 빼먹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사진 촬영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같이 확인을 한 결과 이제 다행히 그런 피해는 없었던 걸로.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내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한 뒤에야 호텔 측은 사우나 운영을 중단했고 경찰은 불법 촬영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학원은 물론 딱히 갈 곳이 없는 농촌 아이들은 방학이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농촌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 돌봄이라는 이름의 교육 공동체 활동에 나서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군 안흥면의 복지센터. 안흥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20여 명이 모여 베트남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 주민이 1일 강사로 나섰고 서울에서 학원 강사로 일했던 귀촌 주민과 학부모 등이 마을교육 활동가로 수업을 돕습니다. 방학이면 딱히 할 일도 갈 곳도 없어 혼자 집을 지켜야 했던 아이들에게 뭔가를 배우면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작은 공원이나 편의점밖에 갈 데가 없었는데 여기가 생기니까 애들이 방황하지 않고 여기로 와서 안 친해진 애들이랑은 더 친해지고 재밌게 놀고. 횡성 공근과 우천, 안흥, 강림 등 4개면 지역에서 전래놀이와 드론 수업, 보드게임, 난타교실 등 재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강사가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학부모에게도 재능 기부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주민에게도 이른바 마을 돌봄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이 나서야 된다. 그동안은 어르신들한테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스쿨버스가 아이들을 태워다 주지만 방학에는 운행되지 않아 집이 먼 친구들은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 전용 공간이 없어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를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농촌 마을 스스로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횡성형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 농촌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다시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까지 강한 추위와 눈에 대비를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바다보다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서해상에 눈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제주도도 산지에 눈이 내리고 있고요. 아침 출근길 해안 지역에도 눈비가 섞여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눈은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쏟아지면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상에도 강풍이 몰아치면서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지에 눈이 쌓이면서 현재 1100도로와 516도로는 소형 차량은 월동장구를 갖추고 이동하셔야 됩니다. 결빙 구간이 많은 만큼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이번 눈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로 산지를 중심으로 큰 눈이 예상되는데요. 산지에는 최고 20cm까지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중산간에도 최고 10cm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아침까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눈이 집중되겠고요. 눈비가 섞여서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는 2도, 동부와 남부는 1도를 보이고 있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4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에도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북부와 동부는 3도, 서부는 4도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에도 오늘 강한 바람과 눈에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으로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하늘길도 순조롭지 않겠는데요. 현재 제주공항에 강풍과 급변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편 결항과 지연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낮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하늘도 맑아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봄꽃이 평년보다 빨리 필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업체인 날씨 153 웨더에 따르면 올해 제주의 경우 3월 10일 개나리를 시작으로 3월 12일부터는 진달래가 개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나리는 평년보다 6일, 진달래는 12일 빨리 개화하는 것으로 3월 하순에는 봄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1조 5,500억 원으로 정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한 주요 사업으로는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사업과 고용 안정 선제 대응 지원, 공영주차장 스마트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제주형 공공급식 식자재 유통센터 건립 사업 등입니다.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TF 첫 회의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 등이 중점 검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행정체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 등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권한이라며 TF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2017년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4개 권역안을 담은 권고안을 제출했지만 정부 반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실무협의회를 명문화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가 입법 예고 전에 자신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의견서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고위 간부가 참여하는 실무의 구성의 명문화를 주문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부적절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암묵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직위 해제 조치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